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정말 부모님들 키우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 정말 부모님들이 다루기 힘드는, 정말 해결해 주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해결해 주기 힘든 문제들이 바로 정서적인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을 잘 지원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아주 활동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정말 지적 능력이 우수하고요, 정서적인 상태까지 아주 안정적이면 정말 좋죠. 그러나 영재 아이들, 상위 1% 영재 아이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서로 받아서 도와가면서 그렇게 영재 아이들을 키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위 1%의 영재들이 보이는 특별한 정서 상태와 부모 대처법입니다. 특별한 정서 상태와 부모 대처법이에요. 참 부모님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하고 상담하러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제 있는 것들 이렇게 대처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서적 문제는요, 사실은 지적인 문제보다 더 본능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 본능하고 가까워서 사실은 그렇게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로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정서적인 민감성과 강렬함입니다. 이 정서적인 민감성, 아주 어릴 때부터 나타나요. 정서적인 민감성. 이 정서적 민감성이 제일 처음에는 촉각 같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 쪽으로 발전해 나가요. 슬픔과 기쁨. 그런데 이게 보통 아이들보다 슬픔과 기쁨이 더 강렬하다는 게 문제예요. 강렬하다는 게. 보통 아이들은 조금 슬퍼하다가 그 슬픔을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요. 또 기뻐하다가도 좀 기쁨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정상적인 어떤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 상위 1%의 영재들, 상위 1%, 0.5%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사실 이 정서적인 어떤 아주 그 민감함이 대단히 달라요. 특별해요. 그래서 슬픔과 기쁨,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으면요, 훨씬 더 오랫동안 불면, 잠을 잘 못 이룬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한두 시간이면 끝날 문제를 내는 4시간, 5시간 머릿속에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속으로 불안정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몰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강렬해요. 이 정서적인 게 강렬하다 보니까 슬픔도 길어지고요, 기쁨도 길어져요. 특히 울음을 잘 그치지 않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 울음을 쉽게 그치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그런 것들.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 슬픔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것. 또 기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로는 얘가 정말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할 정도의 어떤 걱정을 만들어주는 아이일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게임이라든지 피아노 연주라든지 이런 거에 한번 빠지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강렬하게 집중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게임에 중독된다 그러죠? 상위 1% 영재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또 그러나 또 좋은 거잖아요. 게임도 물론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피아노라든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데도 한번 몰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렬한 그런 아주 집중력을 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 1%그 영재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특별한 정서 상태, 첫 번째는요, 정서적 민감성과 강렬함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강렬함이라는 것은 보통 아이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전 정도보다 훨씬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죠. 강도가 훨씬 강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요, 조숙한 실존 인식과 공포심 같은 거예요. 실존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제 산다는 게 뭐야? 아니,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이런 말 한다는 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신나게 놀고 뭐 아주 그냥 천진난만한 그런 나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실존?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은 도대체 뭔가? 이런 거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죽음이 뭔가? 이런 거 갖고 계속 엄마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죽음이란 도대체 뭔가? 이런 거. 왜 사회는 이렇게 불합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아이를 저는 많이 경험을 봤어요. 그러네요.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사후 세계가 어떻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또 이런 책을 자꾸 읽어봐요.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거죠. 굉장히 조숙한 실존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나의 그 실존에 관한 인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공포심이 또 굉장히 많아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떡하지? 화산이 폭발하면 어떡하지? 또 원자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사실은 아이 때는 이런 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원자력의 문제라든지 또 교통사고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암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이지? 뭐 이런 사실은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기후를 아주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바로 정서 상태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특별한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런 거예요. 대단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대단히 냉소적이에요. 냉소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도 아이고 저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하면서 바보 같다, 저 말도 안 된다, 무식하다, 책도 안 봤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 친구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어른들한테까지 막 지적을 해요.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요.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요, 이 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정치가들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냉소적인 태도. 또 한심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잘 써요. 한심하다. 바보스럽다. 아니, 이런 말 쓰면은 다 안 좋아하죠. 주변에 친구들이나 심지어 학교에 선생님한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를 학교에서 보이면요, 선생님이 엄청 싫어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아주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나 얘는 사실은 정서적인 어떤 상태에서 흔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요. 어찌 보면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나요? 새로운 걸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보면은 필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필요가 있어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문이 왜 이렇게 생겼지? 되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문은 다르게 좀 바꿔야 되겠다. 문을 새롭게 바꾼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뭐 문뿐 아니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상위 1%의 영재들이 보이는 특별한 정서 상태.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첫째는 정서적인 민감성에 관한 부모들 대처예요. 이 강렬한 게 대해서 참 부모님들이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는요, 부모님들이 일단 첫째, 이 아이를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해하는 눈으로. 이거를 부정적이다.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다른 아이들과 너무나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이들과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수용하는 그런 부모님의 자세,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존의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존의식, 공포심, 이런 거 달라요. 굉장히 다른 아이들하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정서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 또 너무나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이런 것도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이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냥
억누르거나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부모님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벌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해주고요. 또 엄마가 항상 남들 앞에서 우리 아이는 모범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고, 우리 아이는 조금 독특하다. 독특한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이해를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사람들한테 좀 우리 아이가 조금 독특한 아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양해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정도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서 대단히 부정적이거나 학교에 가서 좀 이상한 행동으로 아니면 문제아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중하게 이런 거를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그래도 우수한 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이 사회에 대단히 놀라운 혁신과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아이들 우리가 잘 키워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해하고 잘 키워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